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기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획항만경제시 소관에서 상정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김혜영 의원님. 네, 우리 실장님 감기 드셔서 목도 안 좋으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 세우시면서 뭐가 제일 그렇게 어려우셨나요? 거듭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좀 내년 올해 예산 상황도 좀 안 좋고 이게 국비 도비가 이러다 보니 저희 시 자체 예산도 여파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감소해서 이에 대해서 저희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시의 어떤 그런 개발 속도는 더 어떤 가속도가 붙는 상황에서 여기 역행을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축소해서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준을 두고 이 예산을 세웠어요? 실장님만의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야. 아니에요. 불효불급 할 때 가장 저희가 가장 이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급적 신규 사업은 억제를 하고 기존 어떤 진행되던 사업을 어떤 그런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요. 또 불효불급한 어떤 그런 사안이 아니라면 계속 진행되는 그런 사업도 그 속도를 좀 완급 조절하는 그런 데 좀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장님만 말씀하시는 그 불효불급의 기준도 애매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 기준은 여러 가지 어떤 전체적인 사업 기간이나 어떤 주민들의 어떤 그런 요구사항, 불편사항, 어떤 우리시도 아니면 또 발전 계획에 여러 가지 이제 받는 그 속도와도 일치하는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해야 되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어떤 주민들의 어떤 그런 편의성 그리고 시의 어떤 그런 발전 개발 속도의 어떤 여건을 맞추는 게 저희는 그걸 척도로 또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서 하셨겠고 각 부서마다 소통을 하셔서 하셨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 시가 이렇게 변화함에 있어서 지금 마지막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에 가까운 마지막까지 추경을 하는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대신 답변 네네. 드리겠습니다. 이제 금년도 이제 세입하고 세출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교부세 등이 이제 변경이 돼서 내려왔기 네네. 때문에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그 또 세출을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네. 이제 마무리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또 네. 할 수밖에 없고. 네, 네. 네, 저도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명시 2월이 너무 많아요. 우리 실장님 그 명시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년 좀 반복되는 일이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특히 그 명시효를 많이 줄이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또 계속 또 사업 담당 부서나 이런 데에서 또 이야기는 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좀 어떤 그런 상황 변수가 또 발생이 되고 때로는 어떤 추가적인 어떤 요구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아니 그런 요구로 생각을 한다면 주민들의 요구는 반영이 됐는지 그 명시율을 지금 몇 년째 못 쓰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 잘 파악을 하셨어야죠. 올해 예산이 없다면서도 명시율은 계속 남고 그건 계속 쌓여 있고 정말 불효불급해서 해야 되는 부분은 못 쓰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죠. 계속 돈이 없다는 이유만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2월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을 않겠다 이런 저기도 몇 번 저희 강조해서 부서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건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좀 체크를 저기는 끊임없이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금 우려해 주시는 부분
더 좀 간극을 좁히지 못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계속해서 저희가 좀 챙겨가면서 하여튼 사고 2월이든 명시 2월이든 2월은 취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그게 줄지 노력하겠습니다. 않으면 지금 예산이 없다는 것도 거기엔 쌓여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해야 될 부분을 못 해는 게 있으니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거 매번 하시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을 체크를 했는지 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줄일 것인지 연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고 정말 예산이 없어서 정말 필요로 해서 투여할 부분을 못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건 맨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사실 저희가 그 예산 진행 상황을 뭐 분기별로 그러면 월별로 그게 계획적이지 못했다는 거죠. 물론 하다 보면 제대로 진행이 못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아니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가면 사업이 언제쯤은 이게 예산이 꼭 필요할 거라는 그런 감을 못 잡는다는 것도 문제 아니에요? 뭐 담당 부서에서부터 사실 뭐 감을 못 잡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아까도 이제 보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름대로 그런 체크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원체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개발 사업도 많고 어떤 그런 규모도 크다 보니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오히려 계속 매년 이렇게 누적되는 걸로 이렇게 아니 누적이 되어 있고요. 특히 건설이나 도로 쪽에 쌓여 있습니다. 거기는 쌓여 있고 우리가 도시가 팽창하면서 도로 건설 건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도시가 양적인 것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질적인 부분에서 어떤 것을 불효불급하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려는 거예요. 그거 계속 쌓여 있고 그러면 올해 예산이 없어서 정말 짜잘하지만 해야 될 것들을 못 하고 이게 말이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저희가 뭐 계속 추경 때나 이런 때는 그런 뭐 수정을 감액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의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부서에다도 차차 감액을 해라. 뭐 최대한 해서 뭐 2월 시키지 마라 이런 저기를 계속 메시지를 노력하면 주고 뭐예요? 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 평택시도 전체 나라적으로 애완견 동물 반려견 동물 쪽이 엄청나게 팽창을 하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그들이 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반려견을 동반한 캠핑장을 생각한다거나 반려견을 함께하는 축제 같은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지만 우리 인구에 비해서 세네 집에 하나씩 그런 아이들을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냐고. 저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건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급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예산은 생각해 보지를 않으셨는지 내가 반려견과 예산을 보면 그런 부분은 되지도 않고 그쪽은 홍보할 만큼의 예산도 없다고 합니다. 개선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걸어야 되지 않으니까 그런 예산도 없고 남은 것도 없어서 못한다 해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그게 예산을 세워 1억도 안 되는 예산이에요. 근데 도로는 아직도 멀었는데 거기다가는 몇십억 몇백억씩 쟁겨두고 그런 부분을 안 한다는 것이 옳으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게 불효불급한 거냐? 건물 짓고 이런 것만이 불효불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기준이 무엇이고 불효불급의 기준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님은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각 부서에서 사업이 올라오면 그냥 말고 또 때로는 자잘한 거를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원님들이 우리 시민들과 제일 밀접하게 소통을 해요. 그랬을 때 필요한 예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반영이 됩니까? 예, 의원님 뭐 지금 좋은 예를 들어서 애완동물 그런 예로 들어 주셨는데 뭐 각종 시민과의 대화나 아니면은 시대 변화에 맞게 저희 시에서 시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이런 뭐 수요 조사도 하고 실제 부서에서 뭐 애완 동물 관련 또 뭐 맨발 걷기 요즘 뭐 시류에 받는 이런 예산이 많이 저기가 요구가 많이 하잖아요. 예예 오고 있죠. 저도 그런 민원 받습니다. 네, 황토끼를 해달라는 거. 네네. 그래서 네. 이런 건 저희가 예산 상황을 봐서 이번에 그렇게 다 물론 못해. 시장 연설에서 시장님이 음. 그런 건 하겠다고 나오시더라고요. 예. 그런 말씀은 소통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그 외에 소통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다 아실 수는 없겠지만 각 부서에서 그럼 시의원님들이나 그 외 의원님들이 가장 밀접하게 시민들을 접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소통을 해서 어떤 거를 신규 사업으로 할지 아니면 어떤 거를 일몰을 시켜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소통하고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게 지금 저는 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덜 되고 있어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그런 내용은 어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나름대로 많이 논의를 했고요. 일부 그 재정에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못한 부분은 우리가 뭐 저기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좀 같이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걸 좀 충분히 반영을 하려고 이런 것도 충분히 뭐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좀 지켜봐 주시면 그런 부분 그리고 소홀함이 지금 없도록 올해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안전이라는 부분에 예산은 늘었더라고요. 평택시에서 안전이라는 부분은 잘 되고 있나요? 뭐 국가적으로 안전이라는 건 뭐 당연히 뭐 챙겨야 되는 기본 저희 책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가급적 저희가 안전에 대해 안전, 환경, 교육 이런 부분에는 관심도 많고 어떤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저희가 뭐 챙기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있고 실제 어지간하면 부서 의견을 그렇게 수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지 내년 본 예산에 좀 이렇게 재정이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올 말까지 또 저기 재정이 정리가 되는 여건이나 이런 걸 봐서 추경부터 바로바로 이렇게 좀 반영할 수 있는 거 시급한 거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가 그 오타인지 아니면은 착오인지 아니면은 실수인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도 많아서 이런 부분도 있고 자 우리가 특조금을 갖고 오면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해야 될지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잘 정해지지가 않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실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가름말 타줬는데도 못한다면 이거 기강이 제대로 섰다고 생각하세요? 돈이 갖고 와도 사업을 어디서 할지 몰라서 못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두 가지 문제는 전적으로 뭐 저희 내부적인 조직 운영이나 구조의 문제니까 뭐 그건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죄송하다고 한번 끝날 일이지 아니죠. 예.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기강이 무너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일을 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저도 분명히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정회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그 내용 제가 다시 한번 이건 뭐 지적해 주신 내용은 우리가 저희 담당 실무자뿐만이 아니고 어떤 그 개선 조직 전체에서 이 논의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성찰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반드시 역할을 할 거고요. 이런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냥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조금 같이 그런 저기에서 사실 좀 무슨 저기 담당 부서 불투명 내지는 서로 어떤 그런 그런 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희 조직 내부의 어떤 나쁜 관습이고 폐습이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건 전적으로 뭐 저희가 집행부 저희 내부에서 어떤 그런 극복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같이 좀 고민해서 조기에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발 되기 전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갖다 주고 해도 못하고 어느 부서에서 할지를 몰라 하고 그것도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어느 부서를 지적해도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건
이거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 아니 내부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뭐를 하겠냐고요. 시민들이 원하는지 그거를 원한다고 해서 특조금을 갖다 줘도 일을 안 하는데 이게 되겠냐고. 이게 하루 이틀의 일입니까? 내년에 한다고 해서 이게 되겠어요? 이거는 애초부터 기강이 흔들린 겁니다. 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어떤 부서 위주로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조직 문화는 저희 평택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뭐 다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의원님 최근에도 저희가 수시로 이런 사안이 있는데 이런 거 저희가 잘 무겁게 좀 받아들여서 이런 부분은 그리고 조직 발전에서도 굉장히 저희가 저해 요인으로 안 좋은 관습으로 저희도 진단도 하고 있고 이걸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 주시면 이런 일이 우리 평택시가 좀 더 모범적으로 이런 일은 좀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내부적인 그런 장치도 마련하고 그런 조직 문화 이런 문화도 좀 만들어 가는데 더욱더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조직 관리를 하실 건지. 예. 다음에 또 물으면은 또 말씀으로 끝내실 거 아니에요. 예, 무슨 실질적으로 말씀인지 되지도 않고 있으면서 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가장 기본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이 안 되는데 무슨 조직이 돌아가고 무슨 예산이 돌아갑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이 예산을 우리가 10일 전에 받고 이러는데 사실 우리도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행사장도 가고 여러 가지 일들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보고 공부할 시간이 정말 없는데 물론 뭐 법적으로 10일 전에 주면 되겠지만 좀 더 일찍 줄 수 있도록 예산 같은 건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마지막까지 뭐 예산 조율하다 보면 힘드셔서 그런 건 알지만 어차피 예산을 할 거라면 우리가 1년을 전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내년 예산을. 그래서 8월까지 9월까지 마감을 치고 최종까지 가는데 조금은 뭐 예를 들어 의원이나 조례 같은 건 10일 전이나 뭐 10일 전에 주실 수 있지만 이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뭐 한 일주일 전이라도 땡길 수만 있다면 뭐 한 달을 땡길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좀 요번에 뭐 이렇게 된 거는 뭐 실수라고 뭐 저희가 뭐 인정을 하고 예산 심의는 하겠지만 좀 더 긴장감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과장님 열심히 하고도 힘드신 부분이 있는데 좀 오타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이렇게 되지만 또 한 번 이렇게 된다면 그냥 조용하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해주시고 예산의 불효결급이나 어떤 기준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정말 급한 건지 이런 건 시민들의 소통 또 시의원들이 제일 밑에서 시민들하고 지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돼서 예산에 투여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시민들이 원하는 바가 아닌가. 저희들은 또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율을 웬만하면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네네. 전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잠깐. 네, 네, 이상입니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 있으신 의원님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4차 추경과 본예산 편성하시느라 오영기 소장님과 각 부서 과장님들 그리고 팀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지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모든 부서에 경정을 올릴 수 있는 조치를 꼭 취해 주시고요. 의회에서도 뭐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심의하는 자료가 최대한 충실하게 와서 저희가 정확한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4차 추경 사업별 예산 관련된 질의와 2024년 예산 편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차 추경에서
지방세 수입 중에서 재산세가 23년 3회 추경 대비해서 80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시지가가 좀 상승해서 재산세가 조금 더 상승할 줄 알았는데 줄어들었는데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저희 평택시가 기존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개발 경기 이제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상향되면서 저희가 이제 주택 가격이라든지 공시지가가 계속 평택시가 오르고 있었는데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저희가 세수추계를 할 때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세수추계 본예산을 이제 내년도 본예산을 작성할 때는 매년 8월에 제출하거든요. 근데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세의 기준이 되는 게 공시가격이라서 주택가격, 뭐 공동주택가격, 개별 공시지가인데 이게 그 다음에 저희가 제출할 때는 8월이고 그 다음에 4월에 이제 저희 주택가격하고 그 다음에 5월에 그 토지 공시가격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5월에 산출이 돼서 이걸 기반으로 과세를 하다 보니까 직전 연도에 저희가 이제 재산세 부분을 산정할 때는 다음에 뭐 지가가 뭐 8% 떨어질지 5% 떨어질지 저희가 사실 1, 2% 오를지 요거는 사실 전년도에 하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2023년 같은 경우에 22년에 최종 이제 재산세 납부 예상액을 산정한 다음에 이제 신축들 늘어나는 부분들 공동주택이나 이런 걸 판단해서 저희가 이제 세수를 어느 정도 담는데요. 올해 이제 산정된 부분이 이제 공시지가 공시 가격이 이제 평균 해가지고 9.7%가 하향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상승되던 추세에서 올해 이제 거래세가 이제 말하는 주택 가격이나 토지 가격이 이제 좀 떨어지면서 이게 이제 공시 가격이 너무 낮춰지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이제 재산세 부과 부분에서 좀 80억 정도 최종 이제 저희 9월 과세를 하고 나니까 토지부는 9월 과세거든요. 하반기에 재산세 과세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과세 자체가 금액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감액 처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차 추경 사업설명서 1쪽 제한제도 운영사업에서 총 사업비가 1,674만 원을 사용했는데요. 그중에 시상금으로 사용한 게 720만 원, 홍보물 제작과 심사위원 참석 수당으로 사용한 게 954만 원입니다. 주요하게 집행해야 할 시상금보다 홍보물 제작과 심사위원 참석 수당으로 더 많이 집행이 됐는데요. 집행률도 낮고 계속 매년 활성화도 계속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 계속 유지해야 되는 사업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시상금 같은 경우도 한 5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고요. 또 포상금도 이제 98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제한제도는 이제 그 법에서 이제 이게 국민 제한 규정이라든지 또 저희 시 그 제한제도 운영 조례 등에서 이걸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제한을 받아보면 들어오기는 이제 많이 들어옵니다. 그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들어온 것도 이제 한 366건이 들어왔고요. 또 하반기에도 11월 말까지 들어온 게 한 296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서 그 뭐 비제한적인 거 아니면 또 일반 민원적인 것들이 많아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이제 그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이제 보내주면 부서에서 좀 검토 과정에서 많이 또 이게 불추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예산 집행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제한 제도를 저희가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시는? 이거는 저희 이제 시비 자체 재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건 없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주요 시책으로 하는 제도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지만,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걸 저희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매년 뭐 시상금 사냥꾼들이 이제 공모를 한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계속 이렇게 채택이 안 되고 홍보비하고 뭐 참석 수당으로만 더 과도하게 나가고 실제로 시상금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죠. 이게 개선이 될 여지가 있고 부서에서 신경을 쓴다면 저희가 이 사업을
존속하거나 아니면 더 확대하거나 뭐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매년 같아요. 예. 한번 이거 저희도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한번 해보고 집행부도 좀 적절한 대안이 있는지 한번 제시를 좀 해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6쪽에 지역화폐 운영지원 사업에서 5천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이제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이용한 모바일 안내를 통해서 공공운영비인 우편요금을 절감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비용의 절감도 있겠지만 업무 효율도 좀 좋아져서 이제 행정적인 효율도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우편요금이 이제 도비로 이게 내려온 겁니다. 같이 이제 매칭 사업인데요. 그 원래 이제 3회 추경 때 삭감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카톡으로 지금 다 보내고 있습니다. 웬만한 거는. 그래서 우편요금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은데 내려와 있는 거라 지금 이제 이걸 원래는 3회 추경 때 했어야 되는데 최근에 간해시가 돼가지고 이제 저희 시뿐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다 똑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내년에는 아예 예산을 우편요금을 세우지 말자고 해서 올리지 예. 않았습니다. 예. 예. 지금 웬만한 거는 다 카톡이나 문자로 가능합니다.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행정적인 낭비도 좀 줄이면서 예, 예. 업무 효율도 좀 좋아질 것 같아서 계속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예. 사업 명세서 63쪽 평택항 국제여객 터미널 관리 특별회계에서 그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2억 5천만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거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요. 여객이 그 승선을 하게 되고 정상적으로 예전 이용객의 80%가 80%에 도달하기 전까지 그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라서 감액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아직 저희들 그 지침 변경이 없어가지고 연말까지 감액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2024년도도 뭐 같은 형편이겠네요. 지금 이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내년도도 이렇게 임대료 수입이 한 해 한 18억 정도 되는데 그게 만약 조정이 안 된다면은 수입이 좀 많이 감소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면세점 같은 데서 이제 그 수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상반기 내로 이게 조정이 안 되면은 수입에 조금 타격이 입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 개수부 쪽에 조속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여객이 뜨지 않는 항로가 대룡하고 연운항 항로인데 그 중앙 정부에서는 이제 군산, 평택, 인천 공이 다 그 여객이 떠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서 가능하면은 감액되는 부분이 빨리 사라지고 적정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4쪽에 평택항 여객터미널 유지관리 사업에서 여객터미널 특수경비 및 보안검색 용역비가 기정액 대비해서 3억 2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들 보안검색 요원이 18명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 한참 여행객이 많을 때 60만 명까지 이용했었는데 지금 이용객이 과거 대비 지금 두 개 항로가 운영 그 여객이 승선하지 않다 보니까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명이 개론이 돼 있는 상태인데 보충을 조금 지연시키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그 10시, 11시에도 이제 입출항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시간의 근무 수당이 많이 지출됐는데 요 근래는 거의 그 6시간 그 오후 6시면 거의 다 입출항이 종료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시간의 근무 수당이 지출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좀 감액을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2024년 본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앞서서 먼저 2023년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역대 최초로 우수 기관에 선정되셨다고 지금 각 신문사에 엄청 많이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진심으로 좀 축하드리고요. 이제 경기도가 주관하는 시군 종합 평가가 가장 공신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항목을 어떻게 좀 평가하는 건가요? 그 지표가 한 101개 지표가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저희 시가 이제 그 99개 지표에서 이제 S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이제 우수 기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상금은 좀 어떻게 사용되나요? 시상금 2,500이죠. 시상금은 이제 올해 이제 1억입니다. 1억이요. 예, 1억 이제 1등이 4억이고 이제 2등이 이제 2억이고 저희는 1억입니다. 근데 아직 안 내려왔고요. 거기 아마 내려오면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네. 작년과 올해 성적을 평가 성적을 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올해 성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도 이제 작년도에 이제 정부 합동 평가가 또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그래도 좀 성적이 좀 좋아서 그 부분이 이제 30%가 금년도 성적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이제 상향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또 그 이제 담당 팀에서 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 각 부서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좋은 그 성과를 냈습니다. 작년에는 8위였던 것 같은데. 네, 작년에는 이제 10개 시군 이게 1그룹, 2그룹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1그룹에 속한데 1그룹이 10개 시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8위 했는데 올해는 이제 4위 했습니다. 예. 1그룹에 속해서 4위를 했다고 하셨는데 1그룹에는 어떤 지자체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이제 50만 이상 대도시가 포함이 됩니다. 이제 수원, 안양, 성남, 뭐 고양, 용인 이렇게 화성 뭐 다 포함이 되고요. 예, 저희 시까지 10개 시가 포함이 됩니다. 특례시를 포함해서 50만 이상 되는. 네네. 네. 좋은 성과를 올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도 포상금이 내려오죠. 아까 말한 시상금이 포상금에 포함됩니다. 네. 제가 그 지표를 보니까 우리 시에게 주어진 국정 목표하고 도정 주요 시책을 좀 성실히 수행하면서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좀 행정적인 서비스질이 그만큼 좀 좋아졌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예, 우리 고생한 직원들한테 적절한 포상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과 과장님이 좀 많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13쪽에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50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감소가 원인인 것 같은데 좀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예, 여보세요.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수에서 저희 지방세 시세 분야에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거는 법인 지방소득세가 총 한 3,900억 정도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재산세가 한 2,000억 돼서 사실 두 세목이 가장 이제 대세목으로 이제 지방세 시세 부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방소득세 관련 얘기 드리자면 그 중에서 다른 뭐 세목 부분에서는 이제 법인들 기업체 수가 늘고 여러 가지로 뭐 종업원 수도 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높은데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가장 이제 법인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 평택시 법인 지방소득세 한 뭐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삼성전자가 꾸준히 이제 그 안분율도 높아지고 종업원도 늘면서 저희 시 안분율이 점점 높아가고 있고 영업이익도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9천억 2022년에는 삼성전자 전국 납부세액이 9천억 정도 돼 9,600억 정도 되고 이제 작년 같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7,100억 정도가 돼서 그걸 저희 평택시가 안분을 해서 갖고 와서 1,393억 정도가 법인 지방소득세를 냈는데 문제는
지금 올해 영업 실적을 가지고 결산 12월 결산이 끝나면 내년도에 삼성전자가 세금을 또 이제 4월에 이제 법인세를 내는데 영업이익이 이제 14년 만에 최초로 진짜 최악의 경우가 닥쳐서 2분기까지 기준으로 6천억밖에 징수가 안 된 거예요. 영업이익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분석하기를 물론 이제 하반기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 좀 되긴 하지만 10조 이하 최악의 경우는 6조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올해 이제 결산해서 내년에 납부해야 될 전국 총세액이 2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저희 지자체뿐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보고 삼성전자 쪽에서도 이제 저희가 내부 자료 받은 걸로는 그렇게 나와서 안분율은 사실 조금 더 증가는 하지만 워낙에 영업이익에 따른 법인세액이 줄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그 법인세 인하가 또 1%가 들어가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4% 감소가 예상돼서 삼성전자에서 963억이 감소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법인세에서 많이 감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산세 부분은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재산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는 많이 감소됐지만 내년에는 그거보다는 공시지가가 조금 금리 같은 게 인하가 좀 된다는 얘기도 있고 좀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낮지 않을까 공시지가 부분이 공시가격이 조금 더 오래 가지는 않고 조금은 상승을 할 걸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재산세 부분은 지금 올해가 1,990억 정도 이제 예상하면 내년도에는 그래도 조금 올려서 저희가 2,780억 정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모든 세목 부분에서 나머지 부분들은 좀 다 증가 추세로 판단하고 자동차세나 이런 건 인구 증가 때문에 주민세 부분 다 오른 걸로 판단하고 그래서 최종으로 따졌을 때 이제 목표액 최초 목표액 대비는 507억 감소고요. 최종 이제 저희가 올해 징수 목표액 대비는 744억 정도 감소되는 걸로 저희가 이제 내년도 세수 추계를 이제 확정했습니다. 네, 그 지방 소득세와 재산세 감소된 그 원인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네네. 우리 상임위에 네네. 그 다 같이 자료를 좀 공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순세계 잉여금이 전년도와 올해 모두 250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관행상 형식적으로 좀 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요. 행안부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보면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세입 예산 추계 분석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세입과 세출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정확한 세입 예산 분석을 바탕으로 세입 오차율을 줄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하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본 예산을 너무 과소 추계를 하지 말고 지양을 해서 예측 가능하게 높이라는 얘기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슬라이드를 잠깐 좀 보여주실래요? 네. 그 2023년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022년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을 2023년 일반회계 세입 잉여금에 반영한 자료입니다. 이제 보시면 우리 시는 2022년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 1,781억 원을 2023년 본 예산에 250억만 편성했습니다. 1,531억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고요. 반영된 비율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5위인 14%로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2024년도도 변함없이 똑같이 250억을 반영을 했고요. 경기도 시군 순세계 잉여금 반영률이 34%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너무나 그 저희 규모에 비해서는 최하위 수준인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잠시 좀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평택시 세입 오차율을 나타낸 자료인데요. 2022년에는 세입 예산과 세입 결산의 총 세입 차이가 1조 1,550억이고 오차율이 무려 57.3% 정도가 됩니다. 2021년은 총 세입 차이가
1조 450억이고 오차율이 52.7%. 2020년은 총 세입 차이가 1조 667억 원이고 오차율이 58.2%입니다. 네, 2024년 본 예산은 우리가 너무 허리띠를 졸라매서 숨이 막힐 정도로 좀 너무 답답하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집행부에서는 하시는 말씀이 뭐 교부세와 교부금, 보조금의 규모를 예측할 수가 없어서 본 예산을 좀 적게 편성한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거든요. 2022년도에 1조 1,550억의 예산 결산 차이에서 중앙이나 맨 끝에 보시면 중앙이나 도의 문제라고 보여지는 오차가 총 2,369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문제라고 보여지는 과소추계한 지방세 수입과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가 7,948억이나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 과소추계를 해서 과도한 추경 위주의 편성을 좀 하는 것이라고 좀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본 예산에서 세입 예산을 너무 과소추계하게 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의정활동을 통해서 진행해야 될 사업들을 사실은 진행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정 서비스로 사용돼야 될 예산을 저희가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의원님 뭐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세입은 우리 이제 세정과에서 좀 본래 좀 보수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고, 지금 역대적으로 이렇게 쭉 지금 뭐 보시더라도 좀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어떤 개발 수요 이렇게 확산되기 때문에, 야 이거 우리가 꼭 필요한 저기는 과감하게 그래도 재정 투입이 옳다 이런 의견이 여러 저기에서 있었고 해서 나름대로 저기는 이번에는 좀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것보다는 확장적으로 잡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뭐 지금 주신 이 자료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되새겨서 앞으로는 너무 이렇게 좀 저희 세수에 비해서 과소적으로 세입이 잡히는 어떤 그런 보수적인 저기는 좀 개선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좀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다양하고 자유롭지 않습니까? 순세계 잉여금은 본 예산 일반회계 세입 잉여금의 경기도 평균인 34%를 상회하는 50% 정도 수준으로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꼭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저희가 조금 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면서 저희가 이번에 본 예산에 저희가 뭔가 어떤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도 거의 반영을 많이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 부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별 예산과 관련된 질의는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를 좀 해야 되겠죠. 중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식 정해하기 전에 오늘 중으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행정자치국 미래도시전략국이나 모든 전 부서, 왜냐하면 의원님들은 또 예결위도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 부서에 오기된 부분들 전체 목록 작성해서 오늘 6시 이전까지 전 부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6시까지 제출 안 하면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월요일에 부시장하고 시장 부르겠습니다. 자, 위원 여러분, 원활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해를 선언합니다.